대칭성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개념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풀어보고 내 척도로 도배를 안 해야 되는 거니까요. 내 오름으로 척도를 내려놓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죠.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도둑질 얘기가 아주 재밌다. 아주 재밌다. 아주 재밌다. 이 동네가 도둑질이 있다는 거. 아, 너무 재밌죠? 도둑질이 뭘까?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려면 도둑질의 규모가 정도는 제가 되는 규모라서 네. 네, 도둑질이. 아, 제가 제가 옛날에 살았던 저희 친정집에 되게 욕심 많은 할머니 있었는데, 아주 소문이 어땠냐면은, 그 집이 이제 아파트 2층인데, 금고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있었어, 동네에. 근데, 도둑이 2층에서 금고를 훔쳐가지고 1층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들고 갔어요. 그 소문을 확인하러 간 도둑에 의해서. 그 스케일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금고를 따는 게 아니고, 그냥 들고 갔더라고, 그 금고를 2층에서 던져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지금 이게 뭐 그렇고 그래서 도둑질 중요하다. 도둑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학적 메타포로 동화 속에서 도둑질이 나오면 이게 무슨 사인인가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254쪽에 두 개의 도둑질인데 그냥 물건 요거는 괜찮은데 식량 도둑질 이게 수치심 왜냐하면 자 도둑을 찌를 자 요걸 해보도록 하죠. 도둑질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죽했으면 자, 근데 뭐가 오죽이냐면은 얘는 처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얼마나 뭐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겠지. 이게 이제 아까 그 사적 소유에서도 이게 그 땅과의 관계에서 식량 도둑질을 수치심 유발한다가 있는데 그 수치심이 이제 근본 형태가 뭐냐면은 인간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내가 친구가 없다는 거는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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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점입니다. 그렇고. 그럼 오케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둑질. 재밌어. 유리쌤 어떠십니까? 도둑질. 도둑질이라고 하면 어, 받을 데가 없다는 것 이로군요. 많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예, 예. 네. 어, 내가 받을 데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안 주고 있다. 오죽했으면 네가 받을 데가 없겠니? 너도,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 사회의 최악의 덕목은 뭐냐면, 인색입니다, 인색. 인색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산을 해가지고 몇 가지 주고 이건 안 주고 뭐 이라든가 아니면 지껏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재미가 있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건가? 이게 수치가 남한테 베푸는 게 없다는 것이 받을 게 없고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볼권까지 이렇게 쭉 가고 264 문제의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54분인데요. 자, 나베라 선생님 또 드시는 생각 잠깐 말씀해 주시면 그로부터 10분 또 쉴까요? 네, 지금 어떠십니까? 소리가 꺼졌습니다. 형과 동시에 꺼졌어요. 인- 인색하다는 게 지금은 미덕이. 뭐랄까 지금 아이들 키울 때도 엄마들이 너 거 잘 챙겨야 된다. 약간 이겨야 된다. 남들이 때리면 똑같이 때리고 더 먹고 잘하지 말고 약간 그리고 저 컸을 때는 항상 이게 뭔가 양보하고 이런 거에 대한 또 착한 딸 그런 컴플렉스가 싫으니까 이제 아이들 자기가 키울 때는 얘네들은 좀 더 당당하고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인색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나 내 거 내 거 나누고
뭐 이렇게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인색한 사회가 되고 있는 느낌이 그 비교하면서 드는 것 같아요. 드로그리안들과 많은 생각이 드는 도둑질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뻔히 보는 누군가의 집에서 뒤통수 쳐야 되잖아요. 얼마나 걔가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될지 알고 하는 짓이라는 거야? 그 집에 감자 2개 있는지 아는데 그 하나를 갖고 오겠다는 거야? 그 정도인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도둑질 한다는 거는 엄청난 사태를 말해주는 거죠. 완전히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율쌤이 땅과의 관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시는 안 볼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게 도둑질 아닐까요? 2번 볼 건데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다시는 안 본다. 그거 이제 얘기해 주신 점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차린다라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희 애들이 쌍둥이지 않습니까? 정말 뒤집어지는 소리 합니다. 이 양말 내가 안 벗었는데 내가 왜 갖다 놔야 돼?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밥그릇 아닌데 저거 왜 내가 씻어야 돼? 이런 얘기 하루에 그냥 낮고 밤이고 제가 들어요. 그럼 저도 야 그럼 나는 내 거 하냐? 뭐 이렇게 이제 똑같아가지고 이런데 집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 어제 자는 애들을 보니까 너무 누가 얘들을 보호해주지? 아무도 없지. 니꺼 내꺼 차리는 세상인데 이렇게 있고요. 유리쌤 어떠십니까? 도둑질 문제는 아니, 연하쌤한테 끝날라 그랬는데 유리쌤 보니까 또 여쭙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아, 이게 무관하다는 게요. 약간 초월적인 것 같아요. 내가 초월해 네. 있다. 그 관계 속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초월해져 있어서 내가 몰래 갖고 와버리는 것이 도둑질이지만 몰래 갖다 놓는 거는 좀 신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인색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최악의 덕목이다라고 한 부분이 제일 좋았고요. 어떤 사회의 최악의 덕목이 뭐냐라는 게 여기는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를 좀 알 예예예. 수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어,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책 전체로 이제 되게 이론 성곤도 또 독특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우리 그러니까 재밌는 고생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내용이 아주 그 흥미진진한데요. 요 이권도 지금 이 12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리노프스키의 이론 작업이 있고, 마르세무스의 선집 있지 않습니까? 요 증여론, 요게 번역이 새로운 거죠, 유리쌤. 그죠. 이, 이 책은 각주가 엄청난 책이더라고요. 원래 한길사에서 나온 거는. 그 다음에 그 기대됩니다. 모스 선집이 지금 다 안 나오고 번역 거의 다 됐나 봐요. 원래 이렇게 선집 뒤에 책이 뭐 나온다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출간 안 된 것도 온 김 이렇게 해두셨더라고요. 보통 출간 안 되면 근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다 됐다는 얘기네요. 하하하. 레비스트로스의 마지막 강연집도 번역이 돼가지고 못 읽었는데 기분 좋게 그냥 앉아서 선생님들이랑 책 읽고 싶어요. 그런 새 책이 출간될 때마다 이렇게 하고도 싶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 과정, 몇몇 인간 활동, 다른 인간들에 대해 발휘하는 전통적으로 확립된 힘, 깔끔한 정의죠. 확립된 힘이다. 역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어렵다고 생각.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주술은 어디에만 미칠 수 있냐면 인간이 대처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만. 이것도 생각거리죠. 지금은 뭐 기술로 뭘 다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우연, 사고, 마른병, 해충, 손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그거 넘어가 선명하다고 자, 선명합니다. 351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에 자, 주술, 이제 여기서 그 옥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주술이 있는 활동, 없는 활동 있습니다. 요거 옥현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술이 없는 활동 중에 그 독을 안 쓴다 이런 게 있네요. 요즘 또 독특해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 쓴다는 얘기죠. 어, 요런 거 이제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제가 편생 과제를, 주신 과제를 읽다가 저는 좀 해결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351, 352, 353 갑니다. 353. 353에, 두 번째 문단에, 세 번째 문단에 트러블이 돼 있는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서 주술이 본질적인 요소라고 여긴다. 주술은 인간이 발명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땅에서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 그냥 그대로 나왔다. 내가 나오듯이 주술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나 앞에 말이 있다. 존재 이전에 주술이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도 풀어본 부분인데요. 이게 발명할 문제가 아니다. 트로브리안 데이는 땅 밑에서 인간의 시조들이 나타났을 때 주술과 함께 나왔다. 주술의 기원은 인류 기원, 세상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원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원에 대한 물음의 기본 문구가 뭐냐면 왜 이렇게 됐을까입니다. 왜? 이게 이유잖아요. 이유. 자, 윌슨 이유니까 원인이죠. 왜라고 묻는 자는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너무 비약적으로 드렸지 않았는데요. 오켄쌤 왜 그러셔? 이게 답을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 이제 제 상식으로.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내 생각에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틀린 원인을 찾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나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라는 질문 형식이 있다.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트러블이한테는 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질문 자체 아무도 안 해. 그걸 왜 해?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없는 세계인 거예요. 요거 되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유리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마땅치 않다고 여겨서 원인을 찾는 거다라고. 보통은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뭘 얘기했을 때 갑자기 듣고 있던 사람들이 왜라고 물으면 좀 이렇게 싫어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 예,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뭔가 네네네. 따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요한 네. 포인트. 왜라는 질문은 저도 어떤 일이 이렇게 그르치게 됐다는 느낌을 받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이 나오는 지점 자체가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프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제 일차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 있다. 그 내가 보통 이해 안 가고 원하지 않는 거다.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질 때 왜라는 질문 안 되는 그건 당연해서. 그런 거야. 이게 뭐가 이유가 필요해. 마땅하고 당연한 거지. 그럴 때 이제 던진다는데 그거는 바꿔 말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 너무 강하게 가져갈 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비난을 당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내 앞에 말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보고 싶긴 한데 좀 어렵긴 해요. 아, 예, 예, 예. 그걸 포함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게, 그 이제 제가 흥미로운 게, 주술의 기원, 인류의 기원, 세상의 기원, 그다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물을 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을 만한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묻는 거는 전혀 이 사회에서 효용 가치가 없다. 근데 카프카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프카한테는 왜라는 질문이 없죠. 백장님이 왜 그러셨어? 아무도 모르고. 그걸 밝혀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런데 추리소설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악에 받쳐가지고, 얘가 이렇게 병이 있어서, 그때 바람이 불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강한 시대의 문학 장르가 추리소설이고, 왜라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한다. 요게 지금 제가 무슨 뭐 이론적으로 뭐가 뭐 성찰되고 이렇다기보다 이러한 질문이 가진 함의, 질문의 조건, 이 질문이 촉발시키는 사고의 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253.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354인데, 이번 주에 오켄생 과제에서, 자, 오켄생 과제 마지막 게 읽어주시면, 주술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질 속성. 아니, 인간이 발명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인간과 함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질, 이런 것도 참 해석이 그렇게 돼서 재밌더라고요. 주술은 어떤 대상 속에 존재해서 거기서부터 또 다른 대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354쪽인데 제가 이거를 무슨 말인지를 한참 이렇게 막 그랬는데 지금 이게 포인트는 어디냐면 주술이라는 게 있는 거지 대상 속에 뭐가 있는 걸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술이 대상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역시 이것도 주술이라는 게 먼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핵심은 주술을 부리면 어떤 타이투가 예뻐져요. 그러면 주술은 타이투 안에 있는 거를 뭐 밖으로, 그러니까 주술이 타이투 안에 있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말 자체가 따로 있어서 그 말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러니까 대상과 주술 사이에는 이렇게 주술이 행해지기 전에는 무관하다. 이렇게 가져가 보고 그 다음에 목구멍에 인간의 마음 혹은 지성이 위치한다. 3, 5 여기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번호를 매겨봤습니다. 354쪽의 첫 번째는 주술은 주문, 행위, 물건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주술의 힘은 그다음 354쪽 이제 마지막 부분에 주술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주문이다. 그런데 주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355쪽에 가면은 단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 뭐그 큰일 난다. 그래서 상당히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그 나는 넷째 줄 355 넷째 줄 나는 이미 칸을 주술시나 이러면서 주문은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주술사가 배 안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술사가 그래서 암송의 힘을 타고 나온다는데 음 지금 오케님 써주신 게 목구멍에 지성이 위치를 하는 건데 그 목구멍 안으로 이제 주술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술이 중요하죠. 주술이 하나도 그 말 뉘앙스 이런 뉘앙스 힘 그 막 발음 강세 여러 가지 조건이 하나도 누락됨 없이 주술사에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술사는 금식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술사가 그게 이제 사람이 아닐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완전히 자기 개인적 욕구 다 꺼트리고 배가 좀 고픈데 머리가 아픈데 다 꺼트리고 하는 차원이고 역주 6번 있지 않습니까? 농담 관계? 요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에서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는 따로 있다예요. 이게 너무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무나와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이 아니라 우스개 같은 거는 뭐 누구만 할 수 있고 아니면 요 관계는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이 주술로 물들어 있는 이 사회가 언어적으로 아주 매우 정교하게 조정이 돼 있나 봐요. 주술의 언어, 일상 언어 중에 유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294.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내용은 뭐 대단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생각거리인데요. 농담도 특별한 사이만 허락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놀랍죠. 혹시 어떠십니까? 우리 둘, 뭐,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둘은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뭐도 아니면 서로 웃기는 말도 할 수가 없어. 지나가다가, 야, 웃기지 않아? 이건 안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뭐 그런 거 계속 너무 어려운 사이면 농담 못하고. 그렇죠. 지금 미쳤나 싶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할 얘기인가? 근데 이게 농담이다. 웃긴 얘기다. 웃긴 얘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더 들어가서 이제 따질 수, 이거 가지고는 지금, 근데 그 예를 들면 이게 294쪽에 넷째 줄에 농담에는 음탕한 말, 욕설, 난폭한 장면, 이게 아마 음탕하다, 이게 일본어로 나온 거거든요. 성관계라든지. 그죠? 되게 재밌죠? 농담 중에, 이게 뭐, 그러니까 음담패설입니다. 음담패설. 이 음담패설이 왜 이렇게 만나도 재밌고, 관계를 따진다도 재밌고, 저는 역시 구멍의 문제 같은데요. 뭐가 나하고 들어왔다라는 것과 관련된 것이 음담패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면은 그냥 야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요 성관계의 비유랄까? 이거 가지고 하는 얘기를 되게 주의한다. 그래서 구목론에 해당합니다. 유리쌤 어떠십니까? 분단패설이 앞에 잠깐 나왔는데 그게 농담 관계에 관한 건 아니었지만 경작을 마치고 수학을 기다리면서 남자들끼리 하는 인간패설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맞아요, 있었어요. 그것도 약간 경작이랑 관련해서 뭐가 잘 이렇게 수정되고 우리끼를 바라는 거랑 관련 있는 것처럼 기술됐던 그러네. 아, 생각이 그럼 까먹고 있었네요. 놓치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네. 지금 이게 그냥 되게 슬쩍인 막 야한 얘기 같은데도 경제학이랑 사회적 관계랑 다 걸려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 없는 얘기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되게 수준이 높은 사회죠. 아무 말 막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어, 연하쌤은 어떠세요? 이런 관계가 지금 뭐 막 카톡방 막 공개되고 이런 거 보는 거랑 진짜 농담 진짜 이게 맞다고 맞다고 해야 되나? 사회 관계로 어느 수준에서는 이렇게 그런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가 다 공개되면 되게 사회적으로 갑자기 매도되고 약간 이런 것도 그 선이 되게 더 복잡해진 것 같긴 한데 이런 걸 다층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네네. 그런 것도 그냥 보여지는 문자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더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요즘에는 모든 게 다 막 폭로의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잘 그 얘가 좋네요. 일차적으로 말이 내가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생각이 나서 뭐 막 한다. 내가 할 말은 하겠어. 뭐 이런 거고 내가 이 말을 왜 못해?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그 무슨 유명한 그러니까 공인이 아무리 사적이라 그래도 공인이 문제가 있잖아요. 공인이 공인인 거예요. 공인이 그 말의 역할과 관계가 그냥 바로 사인하고 같이 볼 수 없는 점이랄까? 근데 그 다층적이다라는 그 말씀이 좋네요. 다층적이라고. 말이 뭐 그 말 같은 말 아니야가 절대 아니고 관계에서 다 결정되는 말의 양식, 형태, 내용이 있는 거를 교육은 뭐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훈련도 그렇고 음 저도 안 되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5쪽. 중간에 이제 뭐, 그 상처를 해가지고 울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한참 울고 나더니, 빨리 장가를 생각하는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315쪽. 아니, 이 아저씨가 그렇게 서럽더니, 알고 봤더니, 처남이 없는 게 속상한 거지. 마누라를 잃는 게 속상한 게 아니었다. 뭐, 이 아저씨 나쁜 아저씨 아니죠. 다 이해가 되고. 그럼 난 누구한테 얻어먹고 사냐. 도둑질 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절박한 투정. 그래서 가서야니다.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주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
52, 353 이거 아까 질문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옥현 쌤이 이렇게 아무튼 뭐 내가 더 자세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후회와 함께 192쪽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192, 190 아니 392에 보면은 내가 너무 예외적이고 선정적인 거에 빠져 있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일상에 더 주목을 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소 같지도 않은데 성소였다. 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제사 아닌 것 같으니까 다 놓쳤는데 아 내가 중요한 거는 막 큰 세레모니 뭐 그게 아니구나 이래서 일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했구나라는 점에서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어, 가는 부분. 그 다음에 400,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400쪽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그 오펜 쌤의 과제를 선생님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영향이죠. 그래서 그 아주 잘 정리가 됐는데요. 423이 이제 중요하죠. 423에 보면은 말리노프스키가 그 나는 마지막 줄 오켄 쌤이 정리해 마지막에 변화되고 있는 멜라네시아인을 그려내려고 노력했다. 내가 참여 관찰하고 제대로 보려고 하고 하는데 그게 저 사람들을 박제시켜 가지고 하려던 게 아니다. 나는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쓰려고 노력했다는 거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니까요. 특히 이제 이 책에서 선택된 챕터가 좀 중요해지겠죠. 그게 변화의 지점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지난주 유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가장 변하고 있냐는 점에서 볼 때 이게 토지 소유권, 그게 이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거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어,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내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 잘 써주셨습니다. 424. 첫 번째, 추장의 권위가 흔들리는 거. 추장보다 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진 그 다음에 그 424의 첫 번째부터 밑에서 넷째 줄 일부 다처제를 제안했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게 당시 빅토리아 시대고 핵가족이 중요하고 이래 놓으니까 남자가 여러 여자 거드리고 뭐 첩첩 문제가 복잡해 뭐 이렇게 됐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제 왜 북권제가 강조되는 그러니까 이게 목의 북어 이게 이 맥락을 놓칠 수 없다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그게 변화의 두 번째가 유럽의 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은 것 중에 기계가 들어간다는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철 농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넷째 줄 극심한 굶주림의 고통을 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가뭄 까먹었네요. 그 단어. 말리아. 말리아 맞나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말리아 말리아? 그게 누가? 몰 맞아. 말리아가 풍요. 뭘로. 맞아. 그러니까 그게 고구마 들어가고도 있지만 그 철 들어가가지고 그게 완화가 됐는데 그게 또 이 사회를 크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과 변화에 옥현 쌤이 써주신 거에 좀 강조로 하나가 여기 이제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요? 요약의 둘째 줄. 1번 추장의 권력, 이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중요하게 썼고, 어, 그, 이게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그리는 거는 내 과제가 아니다. 4, 2, 6. 이렇게 해서 책이 끝났습니다. 2번까지를 했는데요. 남은 시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까요? 편하게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어제 아침 방송 하는데 네네. 어떤 그 선생님이 그 자기 이제 가족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무덤에 그 관을 묻고 거기다가 이제 흙을 올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지기를 한대요. 발로 밟으면서 다지기를 하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아, 그래서 저 그런 노래하는 장면을 봤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산 사람들도 이렇게 정화를 많이 느꼈다고 그런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땅에 묻혀 죽는 것도 참 땅과의 관계에서 네, 중요한데 그런 것도 이제 못하고 네. 항아리에 이제 그 어,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어, 썩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전시되는 뭐 그런 것도 좀 아무튼 그 얘기를 네, 들으면서 되게 주술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죽음과 삶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중국 고전 읽다 보면은 그 하상주인가 그래갖고 뭐 네, 주나라 주공이 되게 중요한 네, 사람이고 네, 뭐 네, 그런 것도 일종의 신화인데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부하는 신화하고 달리 정치 권력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계속 우리한테 음. 국가는 중요해. 국가는 이상적인 네, 정치를 실현할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계속 우리한테 주임을 받았구나. 우리가 공부하는 그 중국 고전이라는 게 그런 어떤 국가? 국가의 중요성을 네, 네, 계속 우리한테 일깨우고 있었구나. 더 세련된 거, 네, 네, 더 초자연적인 거, 이런 거를 계속 우리한테 그런 네, 신화를 네, 우리가 주입받고 있었구나. 네, 이런 생각도 네, 들었고, 오늘 수업하면서 연학생이 아까 이제 애들 교육할 때 네, 뭐 네. 인색하게 살아라. 네. 이런 것도 주술이구나. 아, 예, 예, 엄마의 예. 주술. 아, 네, 네, 가장 네. 센 주술이 엄마의 주술이구나. 이런 생각도 네, 네.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주술 얘기할 때 저도 이제 주술 얘기할 때 어떤 대상에 있는 힘을 이쪽에 있는 힘을 저쪽으로 옮기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패티시즘이고 아, 예 네, 네, 우리가 네. 말하는 거는 인간의 언어의 힘 네, 뭐 네, 네. 이런 네, 네. 거구나 그런 것도 좀 비교가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거 좋네. 그러니까 주술은 완전히 언어적 힘의 깊이 그런 문제다. 말이 문제다. 그리고 또 임명권을 지금 연하쌤이네. 우리 넷이서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우리 넷이서. 아, 모계랑 북어제? 약간 이거 아까 설명해 줬을 때 그게 계속 대칭성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따라가기가 어려웠는데 계속 섞고 막 뭐가 엮이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전통이 있는 게 뭔가 혈통 이런 게 하나로 대대손손 막 내려오는 우리나라 왕조 약간 이런 거 떠올리면서 그런 것만 익숙하다가 목인데 갑자기 막 둘이 떼어놓고 오누이를 떼어놓고 막 이게 목인가 갑자기 아빠를 또 따라서 가고 막 약간 이런 것들 또 근데 아빠가 아들도 취하면 또 아빠가 죽거나 아들이 죽거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되게 균형을 잃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계속 네. 살아야지 살 수 있게 치우쳐야지 되게 유능하고 지적이고 능력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현대나 뭐 근대 사회부터 시작된 현대 사회 사고가 그런 것들을 잊게 하는구나. 어쩌면 진짜 내어줘야 되는데 내 거를 뭔가 네. 말을 하려면 아무튼 이런저런 뭐 땅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과의 관계도 가족도 뭐 내 친분 이런저런 관계들의 엮임 이런 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너무 막 이해가 막 따라하기 어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렇게 하면서 따라갔던 그 대칭성 개념 있지 않습니까? 대칭성 개념. 그게 기본 개념은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그 치우침이 없다 딱 요거 하나인데요. 근데 이렇게 저는 그 개념을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발전도 시켜보고 이렇게 좀 다듬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칭성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도착한 데는 어디냐면요. 대칭성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개념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풀어보고 그러니까 내 척도로 도배를 안 해야 되는 거니까요. 내 오름으로. 그러니까 다르구나. 다른데 연결이 돼 있구나. 요런 순서인데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척도를 내려놓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죠.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데 그게
그 자체로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계속 보면서 가는 일이니까 쉽지도 않은데 어렵기만 하네요. 왜 저러나 싶은 것이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건데, 아, 그럴 수 있구나. 이게 지금 맥락을 다시 구성해야 되잖아요. 다르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이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르다는 거를 갖고 가는 거지. 뭐 이해 안 되면 쟤는 저렇게 살아. 이게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칭성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다른데 내가 이해할 만할까를 하는 와중에서 이해 가능한 그 지평을 넓히게 되잖아요. 요거밖에 몰랐는데 연호 쌤 질문 들으니까 전에 안 해본 생각이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 가정이 이렇게 찢어지고 깨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칭성 개념을 계속 고민해 보는 게 참 좋겠고 레비스트루스가 직접적으로 강조한 거 나카잔 시지가 강조한 대칭성 인류학 그 책 이상으로 생각해 나가고 싶습니다. 유리쌤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하필이면 막 그 주술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쓰일 때여가지고 더 흥미가 생기기도 했고 또 주술이라는 말에 평소 가지고 있는 저만의 관념은 뭐였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는데 뭐 도무지 하여튼 부정적인 느낌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말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이제 어떤 공개되어 있다, 공적이다 이런 말하고 주술이란 말이 만났을 때 좀 새로운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음, 근데 이제 언어 말의 힘이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제 일상에서는 좀 암시에 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평소 생각도 안 해봤는데 너 누구를 질투하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질투하나? 하면서 이렇게 아, 암시에 예. 걸리듯이 이렇게 그 길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거 좀 생각하면서 그 주술이 만약에 부정적일 수 있다면 그렇게 암시에 걸리게 해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그런 것도 있겠다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표에서 주술의 영역을 기술 혹은 작업의 영역과 구별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그런 운명, 불운의 영역에 대해서 주술이 자기 영역으로 가져간다라고 한 걸 보고 그럼 현재 주술의 영역이 계속 줄어들고 음지화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바가 없는 건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네, 영역을 없애기 때문에 주술의 네, 영역이 점점 없어지면서 사적이고 부정적인 주술로 좋네. 그러면서 또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횡행하고 그 그럼 정치 부분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네, 네. 그런 말 되게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원래 이게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인간사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인 거죠. 이 산호첨 세계가. 그 말이 우리를 초월해 있어. 근데 그 말은 되게 물질적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말만 이렇게 떠도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자기 행위를 가져가는 사회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윌쌤 말씀이 아주 좋네. 그러면은 그 지금은 말이 그냥 똥값이 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말이 천대받는 것도 있고 뭐 함부로 그러니까 말이 뭔지야 말이 말을 막 학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 말이 존재보다 앞서 있는 그 어머니의 것이죠. 굳이 말하자면 뭐 그런 것인데 이걸 계속 사유화하고 그 다음에 어 아까 그 유리쌤 말씀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한데, 그러니까 말의 몰락이라 그러면 뭐 너무 그런가요? 그 말이 지금 찌그러진 상태에서 주술의 그 말의 힘으로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의 현상을 잘 보여주는 하나,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가 주술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주술을 사유한다, 이런 것도 하고요.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입문세닷컴에서 만나요.